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3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걸 쭉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 생각을 곁들이겠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3.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다, 절차 어기는 게 없다 해놓고 검찰이 묵묵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법무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수사하는 검사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게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지침이 아닐까요? 더구나 정치에 민감한 검찰이 요 대목을 이길 수 있을까요? 4.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믿고 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처럼 치료 잘 받고 부대 생활에 정상 복귀하여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아들이 가장 보고 싶어진다는 8주간의 긴 훈련 시간을 마친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입대하던 날, 전역하던 날, 그리고 훈련 마친 날 내가 아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이건 뭐 우리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게 졸업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것은 동정심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입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의 정도 문제, 그게 사적인 거냐 공적인 거냐 동기가 어디냐, 이것으로 따지는 건데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서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 일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건 아마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것을 이렇게 사과했다는 걸 자랑으로 하는데, 글쎄요.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 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기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편의 다리, 아들의 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꾸 강조를 할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규정에 맞느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느냐, 그리고 본인 아니면은 그 남편 되는 분이 국방부에 민원을 어떤 식으로 넣었느냐 등등,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6. 저는 그 어떤 역형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이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도덕적으로 고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국민 앞에서 합니다. 이게 오만 아닙니까? 이게 위선 아닐까요?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원칙을 깬 부분은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수많은 인사, 최근 인사, 윤석열 총장을 잡기 위한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언유착이라는 이 정권 측에서 만든 또는 조작하려고 한 그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이 이게 아무래도 편파적 수사를 한다고 판단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사지휘권, 우리 역사상 전례가 거의 없는 두 번째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들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거, 요거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온 경우입니까? 가장 큰 원칙을 파괴한 거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했어요. 검사와 언론이 합작을 했다. 즉 검사 한동훈 검사장과 언론 채널A 기자와 합작을 했다 하더니 요새 철거문이 채널A 기자 사건으로 바뀝니다. 왜냐? 한동훈 검사가 관계된 사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확정되지 않는 사건, 불명확한 사건,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70년 만에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이런 변칙을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원칙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목숨처럼 지켜간답니다. 여러분, 목숨처럼 지켜가는 게
지금 목숨을 걸고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고 목숨을 걸고 정권 입맛에 맞도록 수사를 하라는 이것입니까? 반대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추미애 장관의 말은 문재인, 김정은 말처럼 거꾸로 해석하는 게 맞겠군요. 어떻게 감히 한 인간으로서 이런 오만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저의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만한 자신이 가장 깨끗하고 원칙적이고 하다는 것을 자랑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앞으로 저희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논리상 어떻습니까? 사람을 더 약 올리는 것 아닐까요? 7.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할 게 아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 또 하태경 의원이 딱 하나 토를 달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부가 흑수저 병사의 병가 연장에는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자료가 있다. 그 2015년에 했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하 의원이. 그런데 추 장관 아들이 병가 요청을 할 때는 전화 한 통만으로 가능했다. 이게 뭐냐면 2015년 8월 24일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에 등록된 내용이랍니다. 그 내용은 한 부모가 아들 발목이 접질렀다. 병가 규정에 대해 중대 인사 담당자, 대대 인사 담당자, 연대 인사 담당자 말이 모두 다른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국방부는 11일 초과할 시 군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해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병가 요청을 할 때는 입원 상태가 아니라 요양심의 없이 전화 한 통만으로 가능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국방부의 왜곡된 해석에 청년 장병과 부모님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 2015년 국방부 답변을 보면 추 장관 아들 사례에 적용할 경우 반드시 요양심의 의결서가 필요하고 그래야 병가가 연장되는 것으로 나왔지 않느냐. 과거에 이런 대답을 해놓고 왜 오늘 와서는 추 장관에 유리한 답변을 하느냐 하고 군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 청렴, 개혁 이런 말을 앞세우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